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CJB 교양강좌의 MC 전준호입니다. 삶의 깊이를 더하고 시야를 넓히는 CJB 교양강좌. 오늘은 청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윤성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해외여행 2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나라의 여행 꿀팁을 들려주실지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청주대학교 항공국방대학 항공서비스학과 윤성주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슬기로운 해외여행 두 번째 장소는 대만입니다. 대만. 네. 대만은 저희와 수교된 지 되게 오래됐고요. 현재는 사실 중국에 그 넓은 땅덩어리에 명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묻혀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숨겨져 있어요. 가려져 있는데 대만에도 매우 좋은 그런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청주국제공원에서 대만에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대만을 여행을 하는 것도 매우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만까지의 시간은 한 2시간 40분 정도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만까지 여행을 가시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해외여행에 너무나 이제 비행기 타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 타이베이는요, 일단 어떤 매력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중국은 좀 춥죠. 좀 대륙 쪽에 있기 때문에 추운데 여기는 섬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치가 따뜻한 그런 위도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 좀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도 저렴한 그런 물가. 비교적 저렴한 거니까 아주 싸진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야시장이 유명해요. 야시장. 밤에 시장이 열리는데, 왜냐하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낮에 시장이 열리면 어때요? 일사병 걸려서 쓰러집니다. 팍팍. 그렇기 때문에 야시장이 유명합니다. 밤에 주로 이제 시장들이 많이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사실은 이렇게 장개석 일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만든 제2의 다른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많아서 거기도 볼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시간도 비교적 짧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추천할 만하다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대만에 가면 이 중정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중정기념관은 말하자면 중국에서 탈출해서 이쪽에 다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소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한 번쯤 그럼 대만에 가면 중국과 얘는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 아니면 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번 가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페이 101이라는 게 있어요. 101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1층이기 때문에 이름이 타이페이 101이에요. 그래서 이 빌딩이 세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가볼 만하고요. 101층까지 올라가시면 거기 동그란 추들이 있거든요. 그 추들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리도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아시죠? 다리가 딱딱하면 금방 부러진대요. 그래서 다리도 약간 출렁출렁 시멘트가 움직이듯이 이 빌딩도 약간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추를 달아놨어요. 그게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타이페이 101. 그 다음에 지룽이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 저기 옛날 삐삐나 이런 애들 아니면 요술 뭐 이런 거 할 때 빗자루 타고 막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빗자루들이 쫙 세워져 있습니다. 지룽에 있는 빗자루 공원들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타이완이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지만 이 타이베이에 관광버스가 있어요. 관광버스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광버스가 보이시죠? 네, 약간 2층 버스처럼 되어 있는데요. 2층은 오픈카예요. 오픈카.
뚜껑이 없습니다. 뚫렸어요. 그래서 2층에서 이제 뚜껑 없는 그곳에 앉아서 타이완 시내를 시티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비 오면 못 하겠네요. 비 오면 우산 들고 타시면 되고요. 비옷 입고 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비 와도 운행은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게 좋고, 요 중정기념관에 요 가운데에 마크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요. 요 마크 있는 데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 밑에서 사진을 하나 딱 여기가 중심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101이라는 타워는 정말 너무 높아서 근데 주변이 다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101을 다 담기가, 외부에서 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밑에서 위를 이렇게 찍어야 겨우 찍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금 롯데타워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지만 타이완이라는 곳에서 이제 101층은 또 의미가 되게 깊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가면 한 번쯤 그래도 101층을 한번 가보면 좋겠다. 대만의 특징, 중국의 대만의 그 타이완, 타이페이의 특징은 그거 같아요. 겉은 아주 오래된 건물. 하지만 실내는 최신. 이게 이제 중국인들, 대만인들의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을 보면 되게 허름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안은 깨끗하게 꾸며져 있고 최신식의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도시 곳곳에 다니면 옛날스러운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옛날스러운 게 또 요즘엔 레트로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멋있고 낭만적인 그런 도시가 바로 타이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녔고요.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지우펀이라고 해요. 지우펀. 이 지우펀은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홍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예, 붉은색의 그런 등, 예, 그런 종이로 된 등, 그런 등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특히 이제 낮에보다 저녁 때 가면 되게 분위기가 홍등의 그런 분위기가 많이 물씬 느끼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고 안에 들어가 보면 좀 실망하실 수 있어요. 되게 좁고요. 골목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실을 위한 골목이 되게 좁아요. 서로 이렇게 어깨를 친근하게 닿아야만 지나갈 수 있는 네, 그냥 좀 서로 친근하게 부비부비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좁은 골목인데요. 구석구석에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 가서 하나씩 찾아 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스펀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스펀은 여러분들 가끔씩 뭐 이렇게 등에 뭐 소원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거 그런 거 보셨죠? 네. 대만에 가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추석 연휴에 가시니까 가족들이 가실 거 아니에요. 가족들의 소원들 다 빌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루어지는 거는 아직은 확인이 불가합니다만 어쨌든 이 이벤트 하나조차도 추억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펀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코끼리 바위가 유명한 곳이 있어요. 상비엔 코끼리 바위가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코끼리 바위 그 코 위에 올라가면요. 코끼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멀찌감치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화강같이 이렇게 예쁜 바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특이한 그런 바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도 제가 추천하는데 바이터우라고 하는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터우 온천에 가면은 요거 보이시죠? 막 안개, 제가 저기 하늘나라에 가서 저기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요. 요 안개가 바로 지상에 있는 안개입니다. 그래서 그냥 맨 땅에 막 이렇게 안개처럼 피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진과스 황금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금 캐는 그런 것들 여기서 이제 금 캐가지고 막 금을 진상하고 했던 그런 박물관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하다는 스린 야시장입니다. 야시장 가면 별게 다 있는데 특이한 게 요즘은 우리나라가 한류 그런 열풍이 있어서 우리나라 음식도 여기 와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또 파는 것도 되게 신기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찍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낭입니다. 네. 다낭은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매우 매력 있는 그런 동남아의 한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낭 이렇게 중간 정도에 있고요. 다낭은 사실 베트남 중에서 요즘에 뜨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뭐 호치민이나 뭐 하노이 이런 데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다낭도 매력적인 여행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다낭의 이제 특징, 제가 왜 다낭을 추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력
포인트는 휴양지다라는 거. 이제 휴식을 취하고 올 수 있다. 추석 때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힐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이제 다낭에 있다. 네, 라는 것 때문에도 추천을 했고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가서 힐링을 하고 올 만한 그런 곳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리조트 같은 데서 휴양을 하는 거 매우 좋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변가에 가서 여름에 물놀이 못했다. 그러면 이 추석으로 미뤄서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렴한 물가 또한 해산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해산물 좋아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좋고요. 또 충청도 분들은 해산물을 잘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서 해산물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매우 좋은 도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낭에 가면은요, 여러 유형의 그런 뭐 말하자면 해외 여행지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1위 골든 핸드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금색 손이라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금색이 다 뺏겨져가지고 색깔이 금색은 아니에요. 골드는 아니고 그냥 핸드 브릿지는 맞습니다. 핸드 브릿지. 그래서 골든 핸드 브릿지에서 요 손이 많이 이제 순환을 당했는지 금을 발라놔서 그런지 다 뺏겨져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제가 그래도 그 나라 갔는데 한번 그 아오자이 한번 입어봐야지 해가지고 아오자이를 하나 싼 걸 걸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골든 핸드 브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힐 되게 유명해요. 이 바나힐은 사실은 예전에 베트남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주둔을 했던, 말하자면 프랑스 사람들이 좀 점령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일단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데를 찾아서 간 게 바나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고산지대이고요. 그래서 이 베트남의 다낭의 날씨는 되게 더운데 이쪽에 올라가면 선선합니다. 시원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지역에 했고요. 요거를 짓는 거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짓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길 내고 케이블카 연결하고 이제 베트남 사람 다 했는데 누린 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누렸다. 네, 이런 사실은 웃픈 그런 곳입니다. 근데 바나힐이 있고요. 이 바나힐에 가면은 이렇게 뭐 놀이동산도 있어서 캐릭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애기들하고도 얘기하고 외국인들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좀 재미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면 거기에 호텔도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시원한 데서 자야겠어. 그러면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투숙을 하면 내려오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며칠을 내가 바나힐에서만 있겠다. 그러면 그쪽 호텔을 묵으시면 케이블카로 내려오기 어려우니까 계속 거기만 있다가 이제 오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그 중에서 하루 정도만 거기 한다 그러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하루 있다가 또 내려와서 이제 지상에서 또 노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힐이 있고 이 바나힐은 반드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뭐 총포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옛날에 이제 점령할 때 이제 프랑스 군들이 있으면서 뭐 반란 일어날까봐 이렇게 준비를 했던 그런 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여러 가지 요거는 이제 콩커피라고 해가지고요. 베트남식 커피가 있어요. 요거를 거기서 팔더라고요. 위에서. 말하자면 베트남 커피의 특징은 베트남이 이제 뭐 외국인들이 점령도 하고 이러면서 커피가 되게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오면서 커피 콩을 심었고 콩을 재배해서 지금은 커피 하면 베트남 커피 알아줘요. 그래서 쇼핑하실 때 베트남 가면 커피만 사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 유명한데 이 베트남 커피는 약간 코코넛 같은 그런 향이 있어서 좀 달달하게 코코넛 향이 나는 그런 커피로 이제 베트남 커피를 내려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먹을만 한데 좀 답니다. 당뇨병 환자는 좀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뭐 이렇게 명소들이 많이 있고 놀이동산도 있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높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내려앉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바로 구름이에요. 좀 저기압처럼 이렇게 구름이 낮게 끼기 때문에 좀 환상 속의 그대처럼 이렇게 사진이 찍힐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뽀샤시하게 이제 저절로 뽀샵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경험이고요. 여기는 또 먹거리가 되게 풍부해요. 요즘에 한국에도 베트남 음식 되게 많이 들어오죠. 특히 이제 유명한 게 월남쌈 이런 것들 유명한데 이곳에 또 유명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휴양지인데요.
그 비취의 방갈로처럼 되어 있는 그런 숙소들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아예 정말 문 앞이 바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밥도 먹고 그냥 뛰어나가면 바다다 이런 곳에서 이제 제가 묵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찍은 사진이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해산물이 유명해요. 그래서 특히 새우튀김 같은 거를 많이 이제 해서 팝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장인데 시장에서 새우를 내가 이렇게 사요. 베트남 소스 이렇게 찍어서 이제 먹는 그런 상태고 또 베트남에도 또 베트남식의 또 맥주가 있어요. 아마 저를 보시면 맥주를 엄청 좋아하나 보다 하시는 저 그렇진 않고요. 그냥 현지 가면 현지식을 경험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정도 생각 때문에 살짝씩 이렇게 먹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지 맥주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같이 이렇게 먹었고요. 왜냐면 좀 느끼한 걸 먹으니까 왠지 좀 쌉쌀한 게 필요해서 먹었을 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 위에 반새우라는 게 있죠. 아마 특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반새우라는 건 유명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말하자면 이 베트남에는 음식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건강식이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먹는 월남쌈도 사실은 쌀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게 얇게 부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월남쌈 만드는 그런 곳에 가서도 구경을 했어요. 투어 코스 중에 하나가 있어서. 근데 정말 물풀 같은 거를 쭉 두르니까 월남쌈 하나가 뚝딱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쌀로 이렇게 만든 그런 음식인데 이것도 건강식입니다. 근데 이제 쌀만 먹다 보면 이제 영양소가 불균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새우라고 하는 거는요, 계란 있죠, 계란을 쫙 깔고 그 위에 새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고기류도 들어가고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딱 반을 접어요. 그럼 반달처럼 되죠. 그 반달 저렇게 딱딱 썰어 놓은 거예요. 썰어 놓은 건데 그럼 이거를 반달만 먹냐 이거 아닙니다. 계란 부침 이거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월남쌈에다가 이제 우리 월남쌈 먹을 때는 물에 이렇게 잠수를 시키잖아요. 잠수 안 시킵니다. 월남쌈에다가 상추를 위에 올려놓고 요거 하나를 딱 포개요. 그래서 요걸 싸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월남쌈에 싸서 먹는데 그 안에 상추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근데 상추에 약간의 수분이 있기 때문에 월남쌈이 물에 적시지 않아도 좀 싸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소스를 찍어 먹는 그런 음식인데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도 맞는 편이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낭의 오행산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 그 불교적인 아니면 약간 베트남의 그런 어떤 토속신앙이라면 토속신앙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네, 이런 데서 이제 사진을 찍었고 또 하나는 다낭 대성당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거는 닉네임이 핑크 성당입니다. 핑크 성당. 네, 성당 색깔이 핑크다. 그래서 별게 다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당일 뿐이에요. 핑크색 성당. 네. 그리고요, 또 이제 리능사라고 하는 데서 해수 관음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다를 쳐다보고 있다 해서 해수 관음상이라고 유명한 상이고, 그 다음에 호이안이 있어요. 이 호이안은 사실은 그 유네스코의 해외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야경이 예쁩니다. 여기도 야경에 홍등 비슷한 등을 바다에 이렇게 띄워서 소원 비는 그런 또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야경이 예쁜 그런 세계문화유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 편에는 두 나라 그리고 두 곳을 이제 지역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러분들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이 정말 슬기롭게 저렴한 비용으로 가성비 높게 청주에서 해외여행 한 번쯤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는 시장이 좋다. 시장에 가면 웃음이 있고 시장에 가면 설렘이지. 양손 가득 마음 가득 사랑이 건너
나는 시장이 좋다. 시장에 가면 웃음이 있고 시장에 가면 설렘이 있지. 양손 가득 마음 가득 사랑이 건나. 시장에 가면 없는 게 없고 다 있구나. 모두가 즐길 수 있네. 시장이 좋다. 시장이 좋다. 나는 시장이 좋다. 시장이 좋다. 시장이 좋다. 나는 시장이 좋다. 나는 시장이 좋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제 슬기로운 해외여행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듣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재밌는 강의 듣고 카스테라도 먹고 싶고 홍등도 날려보고 싶고. 근데 이제 저 중장년층이 대만을 갈 때 가장 추천할 곳 몇 곳 있나요? 많죠. 제가 소개해드린 거 다 추천을 하고 싶긴 한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아까 제가 그 지열도 있는 그죠? 베이터우라고 하는 그 온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온천 간 게 아직도 되게 힐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천에 가서 정말 이렇게 몸도 그 온천물에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몸 심신을 좀 풀 수 있는 네. 또 저희 나라의 분위기랑 약간 맞는 저희가 왜 좀 피곤하면 찜질방 가고 막 이런 데 가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온천에서 왜냐면 그 지역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그 온천에서 좀 이렇게 몸을 좀 관광의 여독이랄까 이런 것도 풀 수 있어서 특히 이제 중장년층한테는 제가 꼭 여기는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걸 더 좋아할 텐데 중장년층에게는 이 베이터우라는 그 온천 그 지역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저는 우리나라 가을에 이제 다낭 여행 가면 뭐 제철 음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걸 소개받고 싶어요. 네. 사실 열대 지방을 가면 정말 먹을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풍부해요. 너무 감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옛날에 바나나도 먹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바나나 지천했지만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그때 가을철이면 그 여러분 용과라고 한번 드셔보셨나요? 네, 용과. 예, 용과 되게 몸에 엄청 좋은 건강한 과일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용과가 제철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람부탄이라고 아세요? 람부탄은 이렇게 털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이렇게 동그란 건데요. 네, 그걸 딱 하면 하얀색 속살이 나오고요. 그 안에 또 씨도 있는. 그거는 약간 단맛이 많이 나는 그런 과일인데 람부탄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을철에 우리 용과하고 람부탄이 제철 과일이기 때문에 뭐든지 제철 과일을 먹는 게 가장 가성비도 좋고 몸에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매우 싸거든요. 그래서 실컷 드시고 오시면 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해산물도 한 10월 정도 그때는 사실 해산물도 되게 풍부할 때이기 때문에 해산물 뭐 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드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망고 있잖아요. 여러분 망고 빙수 요것도 9월 말까지는 정말 왜 이렇게 얼려있는 망고가 아닌 실제 망고로 빙수를 드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망고 빙수도 또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제가 소개시켜드린 곳에
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행을 하실 때 저를 한 번쯤 생각하시고 재미있게 그렇게 여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CJB 모닝와이드 스페셜이 방송됩니다.